혹시 밤에 분명히 잠들었는데 꼭 새벽 3시쯤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눈이 번쩍 떠진 적 있으십니까? 알람도 없고 소음도 없는데 마치 누가 깨운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눈이 떠지고 그 뒤부터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어느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분명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불면증은 노화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약 없이 단 며칠 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이른둘 어르신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폐경기 증상이라 생각하셨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잠은 더 얕아졌고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꼭 눈이 떠졌습니다.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길게는 2시간을 뒤척여야 했고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머리는 멍하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런 증상, 과연 이분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슷한 불면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문제의 진짜 원인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불면증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뇌가 밤중에 연료 부족을 겪기 때문에 생깁니다. 뇌는 잠을 잘 때 쉬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중간에 바닥나면 뇌는 그 상황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즉시 비상신호를 울립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하면서 눈이 번쩍 떠집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이유 없이 깨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보통 몇 시에 하시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대개 저녁 6시쯤 식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물도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이 찔까봐, 혈당이 오를까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바람직한 생활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밤마다 뇌를 공포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밤 동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 창고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일찍 드시고 잠들기 전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이 연료 창고는 새벽쯤 완전히 비게 됩니다. 그 순간 뇌는 연료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여러분을 강제로 깨웁니다. 그래서 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증상으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뇌가 안심할 수 있을 만큼만 연료를 살짝 채워주면 됩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복잡한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면 충분합니다. 어르신 역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 며칠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날에는 여전히 새벽에 깨셨지만 이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깨는 시간이 늦어졌고 셋째 날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2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면이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내용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마다 눈을 뜨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새 뇌를 깨우지 않고 깊은 잠으로 이끄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뇌가 안심하고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소량의 천연 연료면 충분합니다. 과식할 필요도 없고 위에 부담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잠을 방해합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조합은 꿀과 소금입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그리고 생꿀 한 스푼을 넣어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새벽 각성에서 벗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이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를 빠르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간은 밤새 내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이 저장고가 비어 있으면 뇌는 새벽에 연료 부족을 감지하고 여러분을 깨웁니다. 하지만 꿀 한 스푼이면 이 연료 탱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꿀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꿀은 인슐린 분비를 아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이 인슐린은 트리프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트리프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즉 꿀 한 스푼이 수면 호르몬의 재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더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소금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밤에 예민해질수록 우리 몸에서는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신경은 더 흥분하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아주 소량의 소금이 이 균형을 바로잡아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타트 체리와 소금입니다. 타트 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타트 체리는 자연식품 중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알약 형태의 멜라토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타트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불면증 환자들의 수면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항이뇨 호르몬의 균형을 도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줄여줍니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혈당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그 문제를 동시에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나 올리브유와 소금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에 천일염을 아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새벽에 여러 번 깨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당분은 빠르게 연료를 공급하지만 몇 시간 후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지방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새벽 각성을 원천적으로 줄여줍니다. 특히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성분은 뇌의 미세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뇌에서는 종종 이런 미세 염증이 관찰됩니다. 네 번째로는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입니다.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를 으깨서 살짝 데운 뒤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에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가바는 뇌 흥분을 억제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따뜻한 음료는 몸의 중심 온도를 잠시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졸음이 유도되고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께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을 때 어르신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당분이나 기름은 특히 더 피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 잠을 망가뜨린 거였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 공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밤에 내가 사용할 최소한의 연료까지 차단해버리면 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과식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 소량의 연료 보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달라질 수 있을까?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밤에 여러 번 깨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더 강력한 조합들과 실제로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인 루틴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미 깊은 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다가 여러 번 깨거나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이 끊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연료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속 전해질 균형과 혈당 리듬까지 함께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들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사과 식초와 소금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의 핵심은 맛이 아니라 작용 방식입니다. 사과 식초 속 초산 성분은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사과 식초는 이런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중요한 효과는 혈당 안정입니다. 취침 전에 사과 식초를 섭취하면 밤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새벽에 뇌가 비상신호를 울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소금을 함께 넣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근육 경련이 줄어들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거나 발이 굳어 깨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린키위와 소금입니다. 잘 익은 그린키위 한 개를 으깨서 천일염 한 꼬집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키위는 새콤한 맛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금을 아주 소량 더하면 신맛이 부드러워지고 먹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키위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과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낮에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또한 키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져 효과가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파인애플과 소금입니다. 생 파인애플 한 조각을 잘게 썰어 천일염을 아주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파인애플을 드실 때 혀가 아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소금이 이 불편함을 거의 없애줍니다. 파인애플의 가장 큰 장점은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파인애플은 이 감소한 멜라토닌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요소는 소화를 도와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깨는 증상도 줄여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조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합 중에서 가장 부담 없고 구하기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찬 음료는 몸을 각성시키고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몸의 온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잠들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어르신은 평일에는 꿀과 소금 조합을 선택하셨고 주말에는 키위나 타트 체리를 번갈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니 지루하지도 않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시도하고 포기하면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이 방법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타이밍과 순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실천하셨던 저녁 루틴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이 오히려 핵심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늘 저녁 6시쯤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평소 드시던 양에서 조금 줄이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부러 몸을 긴장시키는 활동은 피하셨습니다. 격한 운동이나 과도한 뉴스 시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천천히 밤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밤 9시 30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선택한 천연 재료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드셨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않고 마치 차를 음미하듯이 드셨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꿀과 소금 조합을 사용하셨고 주말에는 그린 키위나 타트 체리 조합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몸이 특정 성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료를 드신 뒤에는 바로 침대에 눕지 않으셨습니다. 약 30분 정도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때 반드시 내려놓으셨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다시 낮 상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졸음이 자연스럽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소금을 먹어도 괜찮은 건지 혈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걱정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금 한 꼬집은 극히 소량입니다. 하루 권장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천일염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단순한 나트륨과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많이 받는 질문이 당뇨가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꿀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굳이 꿀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리브유와 소금, 요거트와 소금 같은 조합은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이 아니라 밤중에 뇌가 사용할 최소한의 연료와 안정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합을 선택하시면 충분합니다. 낮잠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면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뇌를 재충전시켜주고 저녁까지 에너지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다만 오후 4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은 이 루틴을 지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마음의 안정을 꼽으셨습니다. 오늘 밤 또 깨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사라지자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수면의 질은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도대체 며칠이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 한 번 좋아지면 계속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변화를 느끼기까지 정확히 사흘이 걸렸습니다. 첫날 밤에는 여전히 새벽에 한 번 깨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지 않았고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깨는 시간이 훨씬 늦어졌고 셋째 날 밤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연료 저장 시스템이 안정화되는데 보통 이틀에서 사흘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간의 글리코겐이 일정 수준 이상 채워지고 뇌가 이제 밤에 연료가 끊기지 않는다는 걸 학습하면 더 이상 비상 신호를 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변화가 느껴지고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흘 안에 분명한 차이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평생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최소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몸의 리듬이 완전히 재정렬됩니다. 이후에는 매일 하지 않더라도 피곤한 날이나 저녁을 일찍 드신 날,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만 선택적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 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뇌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주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르신께 제가 최근 다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아요.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요. 낮에 졸려서 쓰러질 것 같던 게 사라졌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줘도 힘이 남아요. 그리고 어르신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새벽마다 화장실 가느라 깨던 분들이 이제는 아침까지 주무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벽에 깨는 잠은 마음이 약해서도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뇌가 연료 부족을 느끼고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잠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천연재료 한 스푼,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꿀이 가장 간단하고 키위나 타트 체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요거트나 올리브유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취침 30분 전 이 시간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음료를 드신 뒤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낮추십시오.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 하루 이틀 동안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밤새 푹 잘 수 있구나. 그리고 2주까지 지나면 아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이 회복되면 뇌가 살아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기억력과 기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